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와,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속도의 급락이었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맞는 급락이라 하더라도 좀 과한 면은 있어 보였습니다. 역대 1위 낙폭이었던 9.11 테러 당시보다도 하락률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근데 다행인 건 이스라엘과 이란이 라마단과 또 6월절 기간에 합의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타결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베센트 장관이 유조선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이면서 국제유가가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야간 선물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어제부터 현 선물 도합 2조 원 넘게 매수한 외국인의 포지션도 눈에 띕니다. 물론 그동안 20조 원 가까이 팔았던 걸 감안하면 그 물량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난 게 아니라는 방증이 됐다라는 거죠. 다만 반도체는 줄이면서도 건설 일부와 바이오 등을 담는 걸로 봐서는 비정상적인 낙폭에 따른 리밸런싱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라서 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정도 낙폭이라면 예상 가능한 악재를 거의 다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안 좋은 것도 동시다발적이지만 또 분위기가 반전되려고 하니까 호재들도 한 번에 들려옵니다. 오늘 새 아침이 시작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 보시죠. 네, 벌써 주 후반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유독 방송을 하시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좀 잘 버텨주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네. 오후장 들어서는 또 낙폭을 확대시키는 모습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요. 종목별로, 섹터별로 장중 변동성이 워낙 커서 방송하는데 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데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새 아침이 밝았는데 진짜 분위기가 반전되려고 하니까 모처럼 긍정적인 소식들이 다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벽에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반응이 괜찮았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 야간 선물도 상한가를 이례적으로 또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 확률을 점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 역시도 반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어저께 좀 오랜만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네. 했고, 일단 이틀 동안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미국 증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반발 매수세라도 좀 들어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이 바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반대 매매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바로 어저께 코스피 야간 선물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바로 상승이 좀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그동안 부담이었던 게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른다는 거였는데 전쟁 이후에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환율도 보니까 1,460원대 초반까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는데 외국인이 정말 한 발 빨라요. 어제 현 선물 양시장 도합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당겼습니다.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 좀 시그널을 찾아봐야 될까? 아니면 어제 저는 거래소 마감하고요. 그 시간의 흐름을 오랜만에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증권, 생명주들 움직임도 빠르더라고요. 어느 섹터 먼저 가리라 보세요?
일단 저는 반도체가 좀 빠르게 아.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저께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SK 하이닉스는 한 4%까지 낙폭을 축소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아랫꼬리를 달면서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이제 D램 관련돼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됐는데 지금 1분기 D램 가격 상승이 1월 달까지만 해도 2월 달까지만 해도 한 70% 정도 뛸 거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이제는 100%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끝나고 나왔고요. 네, 2배네요. 네, 2배 정도고 거기다 테슬라, 테슬라 관련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물론 단독 보도이긴 했지만 파운드리 관련된 또 이슈도 나와줬습니다.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 투톱이 애프터마켓에서 좀 아랫꼬리를 빠르게 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 저는 좀 이번에 시장의 변동성이 컸을 때도 상대적으로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또 한때 버텨주는 모습들이 소부장 쪽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 게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도체로 바로 포문을 열어볼게요. 자, 오늘 새벽에 또 마침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죠. EPS와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 같고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주가 시간 외 흐름은 좀 미지근해요. 네, 오늘 브로드컴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0.18% 정도 상승이 좀 그치는 모습이라서 물론 이 부분이 좀 트리거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그동안 이틀 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 자체적으로는 실적을 온전하게 받아가지는 못하는, 호실적으로 온전히 받아가지는 못하기는 하고 있지만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들, 지금 AI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뭐 좋은 이슈가 나와도 그 뒤에 이면에 숨어 있는 해석들을 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맞아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차근차근히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으니까라는 쪽으로 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시기도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는 나쁠 것은 없고요. 물론 이 주가 흐름이 이제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주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AI 관련돼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닝콜이 조금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사실 브로드컴 실적이 좋으면 우리 디자인 하우스들 그쵸 바로 연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소부장단의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 투자할 만한 포인트 연결고리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수급을 좀 보다가요. 뜻밖의 상황을 좀 포착한 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굉장히 많이 팔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샀다고 하더라도 전기전자는 논외고, 뭐 바이오, 뭐 건설 이쪽으로 담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삼성전자 본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예. 비중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50% 이하대로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뭐 추가적인 하락을 노린다라고는 볼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네. 일단 리밸런싱 과정 속에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담아내는 모습에는 뭐 보수적이다. 약간 우리나라 증시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네. 이제 뭐 환급성이라든지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쪽에서의 이제 자금 자체를 좀 이탈시키는 속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저께부터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고 차츰 비중을 다시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우선주를 담아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 딱히 어떤 이유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우선주를 우선적으로 담았다는 생각도 그리고 주가 괴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물론 네. 괴리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이제 괴리가 좀 발생을 했을 때는 우선주의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괴리의 수준에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매력 있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조금 반등이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시작이다 하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터지긴 했지만 과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애초에 그렇죠. 알고 있었던 매력과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들 시나리오가 훼손이 됐냐 안 됐냐를 따져본다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말 그대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은 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 많이 밀렸을 때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이틀 동안 버텨주신 거잖아요. 네, 그 네. 힘든 구간을. 그래서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물론 시장의 회복의 수급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네. 저는 시장 흔들릴 때도 그래도 지금 분할 매수 안 하면은 추후에도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오전에 정말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되고 시장 방향성 자체가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 보면은 출발에 속지 않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시장이 가닥이 잡힐만 할 때쯤은 노려봐도 괜찮다. 분할 매수가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의 반등을 기대하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코스닥 안에는 바이오도 있을 거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반등이 온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탄력이 가장 큰 기대감을 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어저께 이제 코스닥 관련돼서도 ETF 상품들도 정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이제 액티브 ETF 출시도 이제 10일 정도로 네.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금적인 유동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개인들의 신용에 대한 뭐 우리가 반대 매매 물량들을 좀 외국인들이 받아간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라던가 그리고 모멘텀이 확실한 쪽에 대한 코스닥의 선택지는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부장도 포함이 되겠죠? 소부장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좀 더 분명하게 투톱이 지금까지의 랠리를 보였던 부분에 낙수 효과를 볼 거라는 전망치도 좀 네. 많은 상황이라서 저는 소부장은 실적 기반한 종목들 이제 점진적으로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서 뭐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네. 조정을 삼아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 보셔도 좋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봤을 때는 특히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면 리노공업, 뭐 약간 테스트 기업들 네. 위주일까요? 원익 IPS. 그렇죠. 아무래도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테스트 기업들이 좀 시가총액 상위에는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 아실 만한 기업들 ABL 네. 바이오, 알테오젠이 요즘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코스피 이전 상장을 또 할 종목이고 알테오즈는 근데 기관 외국인 막 쌍끌이로 맞아요. 연속적으로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조용조용히 주가는 안 좋은데 수급은 그래도 좀 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유입이 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어차피 투자하시는 예. 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서 일단 알테오젠도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네. 다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하락 채널을 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요즘에 추세 자체가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지하가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네, 차트를 그래서 보니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예. 이왕이면 조금은 더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다. 기업 자체는 예. 뭐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종목에는 두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지만 또 다른 섹터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대우건설도 만만치 않게 외국인들 물량 연속적으로 담고 있고요. 대한조선은 이런 시장에서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올릭스, 셀트리온,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증권주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간회에서 좋은 움직임, 미래에셋증권도 낙폭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끝내서요. 자, 의미 있게 볼 만한 거 여기서 조금 압축을 해주신다면요. 결국에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정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고하거나 실적. 네, 예. 아니면은 그 섹터 안에서도 실적 모멘텀을 이번 때 실적 시즌에 확실히 보여줬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대우건설도 건설주 안에서도 지금 뭐 실적은 아쉬웠지만 빅베스라는 또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부진을 털고 새로운 모습을 변모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 그러니까 뭐 원전이라든지 이쪽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다던가 네. 아니면 실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던 기업들 위주로 시세의 흐름이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조선은 조선주들 안에서도 좀 번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네, 많이 많던데.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표 주가를 뭐 요즘 리포트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뭐 2배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만큼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기술적 차트적인 모습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저는 한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앞서서 뭐 대우건설 이런 종목군들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그 어느 기업들보다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픽한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 빠질 때 특히 메이저 수급들이 어느 쪽을 보는지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맞아요. 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서서 언급하셨던 종목들이 그들의 픽을 받은 데는 분명한 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우리 대표님은 원픽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셀트리온 좀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대한조선은 셀트리온. 앞서서도 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네. 하락폭이 나오는 가운데도 21선에 딱 지지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통상 이격이 벌어져서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를 받는 선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그 속도와 힘이 좀 안정적이죠.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기술적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서 어저께 주가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대우건설, 대한조선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뭔가 자금이 있어야지 또 새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전쟁 수혜주 쪽에서 많이 물리기도 하셨을 것 네. 같고요.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이제 좀 팔아야 될 타이밍인가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어제 보면 정유, 해운, 방산 전쟁 수혜주라고 안전지대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여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이제 테마성 종목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뭐 흥구석유, 네.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군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장중에도 널뛰기를 하지만 장중과 시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극명하게 또 갈리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은 좀 대응이 필요하신 영역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 방산주들이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셨을 네. 텐데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이번 이슈, 이번 리스크로 인해서 뭐 지금 전쟁 이야기도 말이 계속 바뀌죠. 이란 쪽에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후속 뉴스로 나온 건 이란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잡힐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유가라든지 환율 흐름을 보면은 약간은 진정되는 국면 쪽으로 시장은 분위기가 잡히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무기 소지는 더 많이 됐을 거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생산 시설을 당장 늘릴 수 있고 뭐 지금 그 공급 자체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천궁2가 뭐 지금 미국 쪽의 무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중동 쪽에서도 지금 소진한 무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군비에 대해서 좀 더 체계를 갖추려는 움직임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 미뤄봤을 때 지금 당장 방산주들을 뭐 빠졌기 때문에 어제 밀렸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관점은 아니지만 주가 진정이 되고 바닥이 다져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방산 쪽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실적 기반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항상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상승 탄력을 단기적으로 키워갔던 종목들은 정유, 좀 석유, 예. 유의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는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는 사실은 전쟁으로 탄력을 받았긴 했는데 그 전에도 저평가가 돼 있어서 뭐 페노션, H&M 이런 기업들 저희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참 지금 정세랑은 다르게 주가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운임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해운주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약간 정반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 방산주와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페노션이라던가 H&M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린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지금 내 매수가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좀 도달을 해 있거나 했을 때는 비중을 일부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유효하긴 하지만 해운주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업황 자체는 괜찮지만 참 이상하게 시장 방향성 정세와는 반대로 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섹터의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반등 시에는 대응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주는 트레이딩 전략 그리고 방사는 좀 긴 시결에서 가능하다라는 건 이번 주 내내 동일한 궤에서 답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이 조금 엇갈리네요. 중심을 잘 잡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다가 딱 타점을 잡으실지가 궁금해요, 오늘 장.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도 이제 대화 내용 속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장 초반에 무리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네. 저는 시장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장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진행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붙였다가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장 초반에 급등을 좋은 했다가. 출발을 했다가 예. 이게 그대로 힘을 받쳐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 힘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요. 보유하신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강후 약이 아니라 전강 후강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같이 열심히 고민해 볼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